살아가다 보니 드는 생각이 꼭 도박이나 경마나 아니면 노름, 과소비 이런 것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함부로 빚을 지는 습성들,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자신이 번 돈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도박하거나 아니면 경마에서 돈 다 잃었다. 이런 것들은 당장 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, 그게 자기가 이제 벌어들인 돈 범위 안에서 쓰는 거다라고 하면 크게 나쁠 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. 문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 300인데 생활비 쓰고 남는 돈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을 경륜이나 아니면 경마 이런 데 썼다. 그래서 돈 다 썼다. 이러면 나중을 위한 저축은 못해도 생활하는 이제 자기 소득 안에 썼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. 작은 문제겠죠. 그런데 큰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진다? 그 도박을 하고 가소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좀 더 커져서 빚을 지는 것, 빚을 500만 원, 1000만 원, 2000만 원, 3000만 원 빚지는 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런 빚도 있지만 집을 사서 아파트를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이게 10억이나 15억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연끌해서 한 4억이든 4억 5천을 빚을 내서 사는 경우, 그렇게 해서 30년, 40년 빚을 냈는데 그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 원리금이 예를 들어 월에 150만 원이다. 이러면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우리의 삶에 큰 이제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30년, 40년 동안 갚는 건데 열심히 일해서 그 원리금 갚고 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충분히 괜찮으면 좋지만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끌이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빌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생활이 안정될 수 없다라는 것. 그리고 당장의 계산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2%이고 내가 생활하는 범위 안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. 200만 원은 충분히 괜찮아. 라고 생각하니까 대출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가산금리가 붙어서 200이 300이 되고 400이 되는 건 경우의 수에 고려하지 않죠.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부담하는 이자도 늘어날 수 있고 또 회사를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고 빚을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런 것들을 미처 다 고려하지 못하고 빌렸을 때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보통 사람들의 삶, 평범한 사람들이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, 보통 사람들,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살아야 삶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물론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선물이든 코인이든 그런 쪽에도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하고 다르게 자산 늘리는 속도가 5배, 10배 혹은 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똑같이 주말 내내 같이 놀았는데 다음 시험을 보면 어떤 이는 7점 받는데 누군가는 95점, 100점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. 95점, 100점 받는 사람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뛰어난 두뇌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. 자본시장에서도 자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건 정말 예외로 이렇게 걷어내야 될 만큼 좀 별도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일반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.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.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용어를 싫어하고 경제적인 자유나 아니면 바이어족 이런 말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. 안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,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. 확률적으로 되게 낮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가소비하고 도박한다? 이거 자체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뒤흔드는 건 아니다. 다만 그게 시작점이 돼서 점점 씀씀이가 커지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과 이 과신으로
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그런 마음이 발붙지 못하게 막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살아간 우리네 삶이 앞으로도 더 힘들고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두말할 수 없이 다 공감하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절박해지고 좀 더 이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큰 일을 이제 겪는다라고 하죠. 우리가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빠찡구가 되게 유행이잖아요. 왜 빠찡구가 유행이냐? 3명이 가면 한 1명 정도는 돈을 번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젖어드는 거죠. 즐거워하고 즐기고 그냥 유흥의 일종으로 빠찡구를 한다라는 거죠.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젖어드는 거죠. 그게 무섭다라는 겁니다. 내가 고작 이번 달에 10만원 마이너스 가지고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.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. 근데 그 10만원이 30이 되고 50이 되고 또 100이 되고 200이 되면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원래 처음은 아주 작은 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요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현실이 결코 수월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마 임금이 줄어들고 정리해고가 좀 더 심해지고 또 아마 이 장기 실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험악해지고 남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분이나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도 많고 이 시시비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제 자신도 가끔씩은 제가 무섭습니다.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다가 큰 화로 번질까봐 겁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저도 입 다물고 좀 또 조심하고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. 어쩌면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그 관종 기질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이걸 지금 3년째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. 뭐 당장 돈이 안 돼도 그냥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도 있다. 하지만 그게 언제든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스스로도요. 그리고 함부로 쉽게 뭔가가 상황이 확 이렇게 좋아질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알면서도 자꾸 제 자신도 자꾸 탐욕이나 욕심이 생기려 하죠.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잔소리하는 의미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것.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도 금방 형편이 안 나아질 것 같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살고 좀 더 대비하는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